안녕하세요. 한국경제 임낙근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증시가 연일 뜨겁습니다. 대선 직전까지 조정을 받던 흐름과는 대조적인데요. 주식을 더 사야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국내 투자자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한 분 모시고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스타 경제학자시죠? 김영익 서강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바이든이 대선에서 됐어요. 예. 예상을 하셨었나요? 예, 저는 되리라고 기대를 해왔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시대적 요구였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가 우리 인류화에 상징하는 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소득 불균형 좀 해소해라. 그 다음에 에너지 좀 아끼고 살아라. 그래서 바이든 민주당 정책 보니까 네. 그 두 개가 거기에 딱 해당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꼭 바이든이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 돼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기대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예. 레임덕이 이어질 것이다. 뭐 예.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이게 증시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큰 흐름은 결국 지금 모든 게 바이든으로 가고 있고 트럼프를 조언하시는 분들도 갈수록 저는 생각이 달라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승복할 것이다. 미국 증시가 워낙 올해 또 뜨거웠고 예. 앞으로도 뜨겁지 않을까 뭐 그런 또 기대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경제가 혹시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예. 증시는 당연히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10월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 이 미국 경제에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말씀하신 10월 고용이 63만 8천 명, 네. 뭐 예상보다 좀 많이 늘어났죠. 네. 근데 오늘 그 3월 그 코로나 이후로 보면은 오히려 1,000만 명 정도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GDP가 뭐 2분기 연율로 마이너스 31%, 3분기는 33% 증가했지만 아직도 능력보다는 실제 GDP가 잠재 GDP 4% 밑에 있고요. 네. 아마 4분기는 1% 안팎에 그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까지 회복되더라도 능력보다는 2% 미만 성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미국 경제가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돼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 가게가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르기 힘들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 바이든 정책 보면은 네. 미국 주식이 그렇게 많이 오르기는 힘들겠구나. 마크 모비스라고 템플턴 아시아 회장이라고 유명한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얼마 전에 한 해외 언론에서 네. 바이든 정책 보니까 미국은 안 좋고 다른 나라는 좋다. 바이든이 법인세를 21%에서 29%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트럼프가 내려놨었죠. 예, 그리고 최저임금을 뭐 7달러 25센트에서 15달러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세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기업이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미국 주가가 과거보다는 상승률이 낮을 것이다. 우리가 미국 주가 장기적으로 오른 것만 생각해서 그러는데요. 네. 미국 주가도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10년 동안은 네. 계속 박스권이었었어요. 아. 예, 저는 앞으로 5년 미국 주가 그런 박스권에서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지켜낼 가능성이 예. 높잖아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어떤 법인세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반독점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더라도 조금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또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뭐 저 공화당이 상원은 장악하면은 그런 뭐 제동 같은 게 많이 걸리겠죠. 네. 근데 뭐 상원 뭐 선거는 내년 1월까지 최종이 결정난다고 그러고요.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하고 소득 불균형 해소 이거는 큰 추세라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어요. 네. 근데 과거 역사를 보면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면은 네. 전쟁, 혁명, 전염병 뭐 이런 것으로 해결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소득 불균형이 심화됐으니까 네. 아마 공화당도 뭐 일부 얻어낼 건 얻어내겠지만은 네. 뭐 바이든 이런 정책에 크게 저는 반대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의 이 미중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면에 나서서 중국이랑
굉장히 강경하게 싸웠는데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패권 전쟁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단지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네네.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보려고 그럴 거예요. 바이든은 직접 나서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뭐 동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텐데요. 네. 계속 중국은 견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큰 흐름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그동안 제조 무역 광고를 외쳤는데요. 네. 그 양적으로 달성했거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제조 2025에서 나타나는 것 좀 기술 광고를 추구해요. 그 다음에 위안화 국자를 포함하는 금융 광고, 나아가서는 군사 광고를 추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은 미국 측면에서는 중국이 기술 광고, 금융 광고를 막겠다는 거죠. 중국은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둘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런 일종의 군사 도발이라든지 실제로는 얼마나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데 이런 신문 보면은 네. 뭐 올 11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중국이 남중국에 혹은 그 대만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권력에 좀 공백이 생겼을 때 이런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거죠. 예, 트럼프의 평생 가업이 대만 통일이라는 겁니다. 저 시진핑. 시진핑. 예, 그러면은 자기가 마오쩌둥 같은 역사에 기록할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홍콩 보안법 정말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근데 홍콩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중국 의대로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 중국이 대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미국이 보호를 못 해준다면 네.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그동안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보호 못 해주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생각을 중국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을 돌릴 수도 있군요, 미국한테. 예. 현실화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늘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면서 그렇죠. 예. 투자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위험성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가했던 제재들, 특히 이제 업종별로 보자면 통신 장비,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에 대해서는 제재를 했는데 향후 이게 더 다른 분야로까지 넓어질 수 있을까? 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바람직한 시나리오가요.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추구했는데 바이든은 하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시효는 미국이 중국한테 화해 같은데 기술 규제를 안 해주고요. 네. 대신 미국이 받는 거는 중국의 금융시장의 안전 개방이거든요.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하고 나서 미국하고 교역해서 작년까지 보니까 5조 1,50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냈거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그거를 같이 찾아오자는 겁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상품 생산으로 중국에서 돈을 벌 수는 없는 일이고요. 네네네. 미국이 잘하는 것은 특히 금융 서비스업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 안전 개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에서 5조 1,000억 달러 잃어버렸던 그 돈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것이죠. 근데 중국도 금융광고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은행업을 안전 외국인대로 개방했고요. 네네. 올해는 계획보다 빨리 보험사, 증권사까지 다 개방했거든요. 네. 이제 남은 거는 금리 자유와 외환시장 자유화예요. 저는 이것도 중국이 결국은 금융광고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방을 할 것이다. 예. 아마 두 나라가 이런 타협을 이루면은 정말 바람직한 시나리오인데 저는 결국 그리 가리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네. 그 사이에 진통은 좀 많이 있겠죠. 예. 최근에 또 중국 주식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미국보다는 중국 비중을 이제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 미국 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주가는 이미 경제력에 비해서 상당히 가대평가됐고요. 미국 가계가 자기 금융자산 중에서 47% 정도를 지난 6월 통계입니다만 주식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거의 절반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사지는 힘들 것이다. 예, 그리고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떨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해외 자금이 미국 쪽으로는 덜 들어갈 것이다. 예, 그리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갈 텐데 그게 대표적인 게 위안 가치고요. 네. 중국이 그동안 9 내지 10%도 성장했고
뭐 최근에는 7% 안팎 성장하고 있으면 저는 앞으로 4 내지 5% 성장, 소위 음. 안정 성장 국면에 들어설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질적으로 투자보다는 소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중국 기업들이 이거 투자하면서 돈을 은행에서 빌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부실해지면 은행이 부실해졌고 지금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 통계 보니까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덜 빌리고 채권이나 주식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주식시장, 증권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투자자들 주요 그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네. 중국 비중이 지금 4%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약 17% 정도 돼요. 7%. 그래서 중국 한참 비중이 못 낮기 미치네요. 때문에 예. 예,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미국 비중 조금 줄이시고 그만큼 중국 비중 좀 올려주는 게 앞으로 4, 5년 동안 바람직한 투자방이 아닙니다. 예, 그런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개인들이 장단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구성을 하는 게 좋을지. 저는 우리 주식 비중, 가계 주식 비중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미국은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47%가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 우리나라는 지난 6월 통계 보니까 한국의 자금순환표 나오는데요. 18.3%예요. 현저히 낮네요. 예. 예. 그리고 은행 예금 금리가 주식 배당 수익률보다 훨씬 낮아요. 예, 그래서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려야 되는데 네. 예, 국내도 하지만 해외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비중 중에서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저는 아시아 시장을 더 아시아. 관심 있게 보자. 저는 큰 흐름 보면 세계 소비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 소비재에다가 네. 투자하는데 그 우선은 이제 중국이고 나아가서는 인도, 뭐 베트남 시장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좀 올려야 된다. 네. 예, 그리고 해외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네. 미국은 조금 더 비중을 줄이고 음. 예, 중국, 뭐 인도, 베트남 같은 이런 아시아 시장을 비중을 더 늘리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별로 보자면은 어떤 쪽이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친환경 관련 업종이죠.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도 뭐 2차 전지 관련 주식이고 엄청 오르는데요. 오르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는데요. 네. 내년까지 보면은 네. 그동안 저평가됐던 종목들도 많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은행주 PBR이 평균 0.3배고요. 그다음에 일부 유통주도 네, 0.3배. PBR 0.34배 된 거거든요. 굉장히 낮네요. 예. 예, 그리고 그런 주식들이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자한테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주식 투자에서 기대 수익률 좀 낮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우리나라 주식 연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명목 GDP 성장률보다도 한 1%포인트 정도 높거든요. 저는 우리 경제 이제 명목 성장률이 3 내지 4%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4 내지 5%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 좀 낮췄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4 내지 5% 은행 이자가 지금 0.8%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높은 수익이거든요. 엄청 그런데 배당에서 4 내지 5% 주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더라. 네. 근데 그런 것들이 PBR이 0.3, 0.4배밖에 안 되더라. 네. 굉장히 싸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주식 투자도 우리가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추세를 봐가지고 앞으로 미국이 친환경,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게 수요가 늘어날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갈수록 그런 주식이 어느 시점에서 거품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보다는 저는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추면서 싼 주식들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주식들의 포트폴리오 새롭게 좀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미국 증시 전망, 아시아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